권성동 만난 윤 대통령 고생했다. 내부 총질 파문 의로 윤석열 대통령 28일 문자 유출 사태에 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문대 겸 원내대표에게 며칠 동안 언론에 나오고 하느라고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현대 중공업에서 열린 정조대왕함 진주식에 참석하려고 울산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권대행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과 티타임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권 대통령에게 보도가 나와서 고생했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 참석자가 말했다. 지난 26일 윤 대통령은 권 대행에게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거친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 파문을 일으킨 장본인이 윤 대통령 자신에도 대래 권 대행을 의뢰하면서 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참석자들은 서로 메시지 노출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의료와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당과 정부가 다 같이 잘하자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에 관해 대통령과의 비공개 대화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한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 자리가 쉽지 않죠.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고. 또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하락. 경관 20대 9.2% 급락. 리얼미터. 윤 대통령 인상이 좀 무겁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세 주째 3주째 30%대에서 답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평가 2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20일 성인 2,527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9%포인트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응답은 33.3%, 부정평가는 63.4%, 지난주 조사에 각각 0.1포인트 등락해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20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3.6%까지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는 한 주 전보다 9.2% 하락한 수치다. 반면 30%대에서 9.1%포인트 상승한 34.8%의 긍정평가를 받았다. 성별로 남성은 지난주보다 2.3%포인트 상승해 34.7%를 기록한 반면 여성은 2.4포인트 하락한 31.9%를 기록했다. 평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TK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TK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51.5%였지만 이번 주에 7%포인트 하락한 44.5%를 기록하며 50% 선을 방어하지 못했다. 호남 지역에서는 5.4% 하락한 14.5%를 기록했고 서울에서도 2.9%포인트 하락한 32.2%였다. 다만 인천, 경기와 충청권에서 긍정평가가 각각 4.6%, 3%포인트 상승한 3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에서만 유일하게 6.5% 상승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추락하면서 대통령실과 여권 안팎에서 지지율 반등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출범 70일을 간 넘긴 새 정부의 지지율 30% 초중 반대까지 떨어진 건 보수 지지층에서도 이탈이 생긴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신뢰 수준 95%, 표준 오차 3.1%포인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포인트나 오르며 60%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주까지 유일하게 긍정평가 우세 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정 50% 평가 크게 늘며 긍정평가 45%보다 수치가 높았다. 여권에서 이런 수치를 보수 텃밭 민심 이탈의 강력한 위기 신호로 판단하고 있다. 국정수행 동력이 떨어진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다. 여권 내부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와 추석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가능한 한 지지율을 끌어올려 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결에서 이대로 가다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참모들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수석과 장관들이 부랴부랴 언론 접촉을 늘리는 것은 이런 위기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의 정부는 인사와 외교 카드로 국면을 바꾸곤 했습니다. 2012년 8월 임기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생명의 요소들을 잃어버려 자라나지 못하고 2012년 8월 임기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저축은행 게이트로 17% 한국갤럽 기준까지 떨어지며 바닥을 찍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10일 예고 없이 독도를 방문했다. 즉흥적인 독도 방문을 통해 일본과 각을 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깨한 것이다. 한일 관계가 급히 악화되는 상황 속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방문 4주 뒤에 28%를 올리는 쾌거를 올렸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외교를 전국 반전의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요. 문재인 청와대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반전을 깨우려 했습니다. 2020년 12월 부동산 실정 탓에 지지율이 추락하자 문 전 대통령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 등의 사의를 하루 만에 표의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반전 카드가 마땅치 않습니다. 청와대 참모나 장관은 임명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강화라는 기존 기조 외에는 운신의 폭이 매우 좋습니다. 한일 관계는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피격 사망 후 일본의 강경 보수 분위기가 짙어지며 풀기가 더 어두워졌다. 북한 문제 역시 정부와 여권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쟁점하고 있어 경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반전 카드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우세하다. 이 때문에 인위적인 지지율 반등 카드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지율 하락 원인은 대통령의 메시지 리스크, 새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도로 꼽을 수 있다며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첫 순서다. 메시지를 바꾸고 정부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지지층 내 약한 고린 합리층, 보수층과 중도층, 젊은 지지층 등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